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집니다. 부모님 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싸우는 이유. 정말 돈 때문일까요? 여기 평생 화목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들은 남남처럼 갈라섰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다툼, 상속 협의 자리에서 흘리는 원망의 눈물, 그리고 결국 남남처럼 갈라서는 형제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재산 분배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 오래도록 쌓여온 감정과 관계의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온 시간들이죠. 지금의 60대, 70대 부모님들은 대부분 전후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이룬 재산이 고작집 한 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에게 부모님의 그 집 한 채는 더 이상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현실에서 부모의 재산은 자녀들의 삶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집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 아이의 학군이 결정되고 나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한국의 상속 분쟁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0년 대비 2023년 약 15%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평범한 가족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법정에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모은 게 35평 아파트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20억이 넘어요. 형제 셋이서 나누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한 명이 다 가지자니 여기에 한국 사회만의 특수성이 더해집니다. 장남, 차남, 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족 내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산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총 15억. 형제 3명이니까 5억씩. 잠깐 누나는 결혼할 때 살림 자금 받았잖아. 그럼 형은 사업 자금 3천만 원 받은 거 기억 안 나?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가? 이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념이 복잡하게 얽혀들어요. 내가 제사도 지내고 부모님 무덤도 관리해야 하는데 상속도 똑같이 나눠가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야? 법적으로는 균등 분할이 원칙이잖아. 그럼 나는 시집 가서 남의 집 사람 됐으니까 빼달라는 거야? 또 다른 갈등의 소재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동생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집 사라고 5천만 원 받았잖아. 그럼 나는?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 바로 기여도 주장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부모님 모시고 간병했는데 형들은 명절 때 나왔으면서 재산은 똑같이 나눠가죠. 표면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공정한 분배에 대한 다툼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이유, 바로 오랜 감정의 응어리입니다. 김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 3명 중 막내인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형들만 예뻐하셨어요. 성적이 좋아도 상을 받아와도 형들을 본받으라는 말씀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은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요? 반대로 첫째인 진수 씨는 분합니다. 막내는 항상 응석받이었어요. 대학교 등록금도 저만 알바해서 벌어서 냈고 군대 다녀와서도 집안일은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이 나눠달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너는 사랑받았고 나는 소외됐다는 기억들이 상속협의 테이블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돈은 단지 매개체일 뿐이에요.
진짜는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완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남아있다가 상속이라는 결정적 순간에 터져나오는 것이죠. 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 갈등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결국 부모님이 날 더 사랑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어요.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진짜 이유는 효도와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입니다. 박영희 씨는 15년 동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지만 영희 씨는 매일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15년 동안 제 인생을 포기하고 어머님을 모셨는데 형님들과 똑같이 나눠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때문에 어머님이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셨는데요. 하지만 형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희가 어머니를 모신 건 고맙지만 그건 영희가 선택한 일이야.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고 법적으로도 균등 분할이 원칙이잖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돌봤을 때 그 자녀는 나의 희생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자녀들은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인정받는 수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돌봄을 담당한 자녀에게 상속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이유는 부모의 침묵과 미루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은 뒤에 너희들이 알아서 잘 나눠라.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시나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철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재산 정리에 대해 자녀들이 여러 번 물어봤지만 나중에 생각해보자고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남겨진 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13, 자녀 셋이 나머지를 균등 분할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아버지 사업을 도와서 그 아파트를 사는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셋째는 대학 등록금을 못 받아서 고생했고요. 이철수 씨가 살아계실 때 명확하게 정리해 두셨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서 하라는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은 폭탄이 된 거죠. 부모 세대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상속 얘기를 하면 마치 빨리 죽으라는 것처럼 느끼시거든요. 둘째, 자녀들 사이에서 미운 소리 듣기 싫어서예요. 왜 형만 더 줘? 왜 나는 적게 줘? 이런 불만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결정을 미루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모의 책임 회피가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자녀들끼리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각자 자기가 더 받을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네 번째 진짜 이유는 사회적 비교와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학 동기는 부모 유산 덕에 강남에 집을 샀는데 나는 월세살이를 계속해야 하나? 우리 부모님도 재산이 있는데 왜 형이 다 가져가야 해? 상속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는 상속의 크기가 곧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니까요.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내 아이의 미래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상속 갈등은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부모의 재산이 유일한 해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형제들이 상속 문제로 큰 소리를 냈어요. 결국 장례식장에서 다신 만나지 말자며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조카딸 얼굴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에도 각자 따로 지내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김모 씨 형제는 어머니 재산을 놓고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결국 재산은 법원에서 정한 대로 나눠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쌓였습니다.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받았지만 형제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다니. 이게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자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라놓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갈등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고모, 삼촌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우리 아빠는 왜 할아버지 제사에 안 가? 삼촌은 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받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 갈등으로 갈라진 가족들을 보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예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관계를 잃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의 역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전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한 박 씨 가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70세가 되던 해 자녀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싸우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미리 정리하겠다. 큰아들은 제사를 맡는 대신 집을 가져가라. 둘째는 현금을, 딸은 예금을 나눠주겠다.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라. 처음에는 자녀들도 당황했어요. 갑자기 상속 얘기를 하시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확한 기준과 이유 설명을 듣고 나니 모두가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또 유언장도 미리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셨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이처럼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전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필요할 때, 부모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미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정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 작성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까지 받아두는 게 좋아요. 여기에 단순히 재산 분할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정했는지 이유도 함께 적어두는 겁니다. 셋째, 명확한 기준 제시입니다. 큰아들이니까 딸이니까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여도나 필요성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한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15년간 돌본 막내딸에게 다른 형제들이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막내야, 내가 어머니를 돌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고마웠어. 그러니까 어머니 집은 내가 가져가. 대신 우리는 예금을 나눠 가질게. 이렇게 먼저 인정해주니까 막내딸도 마음이 풀렸어요. 형님, 언니들도 각자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 용돈 계속 드렸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차액은 제가 드릴게요. 결국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해결책이 나온 거죠. 또한 공정함과 정서를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공정한 것과 감정적으로 납득되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적 도구들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증, 유언 대용 신탁 같은 제도들이 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신탁회사의 재산을 맡기고 사후에 미리 정한 기준대로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감정적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심리적 도구도 중요합니다. 가족 간 대화, 전문가 상담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받은 그 돈일까요? 아니면 형제자매와의 관계일까요?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평생 이어집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내 자녀들이 어려울 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건 혈육입니다. 그 혈육을 돈 때문에 잃는다면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실제로 상속 갈등을 겪고 난 후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재산 문제로 형과 5년째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원망 때문에.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짓을 했구나.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생과 재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했어요. 결국 제가 이겼죠. 원하던 만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돈으로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생활비로 쓰고 대출 갚고.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동생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고 싶으신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재산을 두고 싸우는 이유는 결국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감정들이 얽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사랑에 대한 결핍, 자신의 헌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부모가 회피한 책임의 무게,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상속이라는 순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부모 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 정리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알아서 하라는 말로 책임을 자녀들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그 침묵이 가족을 갈라놓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왜 그렇게 정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언장도 미리 작성하시고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돈만 물려주려 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물려주신다면 재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자녀들보다도 더 오래 함께할 인연이에요. 그 소중한 인연을 돈 때문에 끊어버리지 마세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형제라고 해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상처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해결책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는 상속은 단순히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땀과 사랑이 담긴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더 신중하게, 더 따뜻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입니다.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주느냐입니다. 지금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원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신 분들이 자신의 재산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하실 리 없습니다. 돈은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형제자매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세요.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세요. 재산 정리에 대한 생각을 미루지 말라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상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나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